우리 모두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내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펼쳐질까? 노후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시기이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두려워합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 걱정, 점점 좁아지는 인간관계까지. 하지만 노후는 단순히 생존의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을 바탕으로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승리로 이끄는 7가지 비밀을 통해 노후를 삶의 새로운 전성기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 돈은 자유입니다. 먼저 경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은퇴 후에도 안정된 경제 상태를 유지하려면 평소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50대 후반에 퇴직한 김 선생님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상가 투자에 몰아넣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적자가 났습니다. 퇴직금을 잃고 나니 경제적으로 불안해지며 마음의 여유마저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입니다. 예금, 연금, 그리고 필요한 경우 소액의 투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노후를 앞두고는 무리한 모험이 아니라 꾸준히 나를 지켜줄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작은 적금이나 연금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의 작은 준비가 10년 후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2.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운동은 나와의 약속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70대에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정 여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빠짐없이 동네를 1시간씩 걷고 주 3회는 요가 수업을 들으십니다. 정 여사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운동은 나와의 약속이지.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 운동은 노후를 위한 보험 같은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큰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3. 배우자와의 관계 재정립. 같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노후에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부부 관계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멀어지기도 하죠. 여기서 제가 만난 60대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서로 너무 달랐어요. 남편은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아내는 외출을 즐겼죠. 처음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주 싸웠는데 나중엔 하루에 1시간을 꼭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같이 산책하거나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부부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해가는 관계입니다. 노후에는 각자의 삶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4.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기. 노후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다. 이제 은퇴했으니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 시기는 하고 싶었던 걸 시도해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5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생계 때문에 꿈을 미뤄두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시회까지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얻는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에요. 삶의 활력이 생기고 매일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뭐지? 지금이 그걸 시작할 때입니다. 5.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외롭지 않은 노후를 위하여.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70대에 접어든 박 선생님은 매달 동창 모임을 주최하시는데 처음엔 귀찮았던 친구들도 모임을 반복하면서 점점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도 작은 모임을 주최해 보거나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또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만날 수 있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넓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6. 봉사활동이나 나눔 실천. 베푸는 행복은 배가 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가 남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나눔이 주는 행복은 정말 특별해요. 예를 들어 은퇴 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요. 기쁨과 보람이 정말 크거든요. 꼭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재능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충만함이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7.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기. 마음 먹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암 투병 중이신데도 늘 밝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해요. 그러면 힘든 일도 견딜 수 있더라고요. 노후는 몸의 나이보다 마음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인생 후반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노인학 전문가로서 여러분과 함께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점은 노후의 삶은 단순히 길어진 수명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방향성을 찾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비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며 전문가의 조언을 곁들여 볼까 합니다. 1. 경제적 독립. 계획은 구체적으로, 실천은 꾸준히. 경제적 준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퇴직금과 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2030년을 계획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여성분은 퇴직 후 자녀 결혼에 대부분의 자금을 사용한 후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녀의 경우 소액의 적금을 다시 시작했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노후 자금은 최소한 20년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퇴직 후 지출 패턴을 미리 예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큰 투자보다도 연금, 저축성 보험, 분산 투자 등을 활용해 안정성을 우선시하세요. 2. 건강. 나이에 따라 다른 건강 전략. 건강은 노후의 기본 자산입니다. 그런데 연령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50대에는 근력 유지와 체중 관리를, 60대 이후에는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에도 정정하게 혼자 사시는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집 주변의 계단을 10분씩 오르고 내리며 근력을 키우고 자기 전에는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습관 덕분에 큰 병 없이 활기찬 삶을 유지하고 계세요. 전문가 조언. 50대.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60대 이후. 낙상 예방을 위해 균형 잡는 동작 요가, 태극권 등을 추가하세요. 건강검진은 매년 정기적으로 받으며 병을 초기에 발견해 관리하세요. 3. 부부관계. 소통이 모든 관계의 열쇠. 노후의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는 이유는 대개 서로의 변화된 역할과 기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남편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내는 여전히 가사를 책임지게 되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65세 부부는 주기적으로 관계 점검의 날을 만들어 서로의 생각을 솔직히 나누며 갈등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시간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전문가 조언.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서로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명확히 조율하세요. 갈등이 생기더라도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세요. 4. 새로운 취미. 삶의 활력소 찾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좌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동네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관심 있는 소규모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강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취미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사회적 고립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관계. 관계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립은 건강과 행복 모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의 교류가 잦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더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봉사단체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맡으며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전문가 조언. 정기적인 모임 동창회, 취미 모임 등을 주최하거나 참여하세요. SNS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보세요.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세요. 6. 나눔 실천. 주는 기쁨 받는 행복.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시작했지만 아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들으며 자신이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전문가 조언. 자원봉사활동은 본인의 관심 분야와 연결되도록 선택하세요. 작게라도 꾸준히 실천하세요. 나눔의 크기가 아닌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7. 긍정적인 마인드. 나이가 아닌 마음이 삶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노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키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8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불편한 게 많아지지만 마음은 늘 젊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하루하루 감사할 일을 찾는 게 습관이 됐죠. 긍정적인 생각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걸 넘어 건강과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어려움이 생길 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밝은 에너지를 나누세요. 맺은 말. 노후는 삶의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노후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연장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후반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조언들을 참고하셔서 삶의 주인공으로서 멋진 후반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